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상담소입니다. 유용한 생활법률 시리즈 1편으로 상속 총정리편을 준비했는데요. 첫째, 상속 가능 자격자와 상속 순위, 상속 비율. 둘째, 상속 승인,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의 비교. 셋째, 상속 신고 절차와 예외 사항들. 넷째, 재산, 권리 중 상속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다섯째, 상속세 계산법과 기한 미준수 시 페널티. 여섯째, 상속세 납부 절차와 분납제도 등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 후반부에는 추가로 3편의 Q&A를 담았습니다. 세부목차는 영상 설명란에도 타임라인과 함께 올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상속받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법에서는 상속받는 사람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4단계 순위로 정해지고 앞순위자가 있으면 상속이 종결되고 후순위자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1순위자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이때 자녀가 사망하고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가 대신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2순위는 배우자만 있고 자녀나 손자녀가 없는 경우로 이때는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 자격을 얻습니다. 3순위는 1, 2순위자가 모두 없는 경우로 사망인의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4순위는 1, 2, 3순위자가 모두 없는 경우로 사촌 이내 친척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상속받는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순위자 간의 비율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받습니다. 2순위자 간의 비율은 배우자 1.5, 부모 1의 비율로 받습니다. 3순위, 4순위자는 해당 상속인이 모두 균등 비율로 받습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상속인이 되었다면 고인의 재산이나 부채 내역을 조사한 뒤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상속의 승인,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단순 승인은 상속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보통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받을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며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개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비교 파악하기 어려울 때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는 재산상의 권리와 일부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며 대개 채무가 더 많을 것이 명확한 경우 선택합니다. 이는 곧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한정 승인자도 상속인의 신분이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며 상속 포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대습 상속인이 되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포기 시에는 후순위의 상속인까지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은 어떻게 개시되나요? 상속신고 등 절차가 있나요? 네, 상속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법으로 정한 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 처리됩니다. 또 법에서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첫째,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 때로 부동산 매각, 주식 매각, 예금 처분 등을 한 경우와 둘째, 상속인이 한정 승인이나 포기 후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입니다.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 승인을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단순 승인으로 확정이 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내 다시 한정 승인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승인 신고 후 단순 취소는 불가하나 다만 상속인이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상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연금, 유족연금, 부조금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의 유형 중 특수 사례로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등의 물권과 타인에 대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해당되며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도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이 되는 소극재산의 유형으로는 채무와 조세가 해당이 되며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상속되지 않는 재산이나 권리로는 생명보험 청구권, 퇴직연금, 유족연금, 재사용 재산, 부의금 등이며 이 항목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이 확정 개시되면 그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각자의 상속 지분을 기재하여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내 못 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이 되는데요. 과세표준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분과 감정평가수 수료를 뺀 금액을 말하며 이 중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과세표준금액별 구간에 따른 상속세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금액의 10%가 상속세로 부과되고 점진적으로 기본세액과 세율이 높아져서 30억 원 초과 시는 기본세액 10억 4천만 원에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납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나 우체국 등에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위기간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금액이 가산되며 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에 미달한 경우는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세 납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상속세를 여러 번에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 상속을 받는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는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인의 경우 관련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산출총액에서 각자가 상속받는 비율만큼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어 일부가 상속세를 체납할 경우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셋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상속세를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다른 납부 방법도 있는데요.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를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눠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분납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천만 원을 넘는 세액분을 나눠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총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서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약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제도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민법 1019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의 경우는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 군, 구청,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등 금융정보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요. 그외 국세, 지방세, 환급액, 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등 기타 재산 상황은 시군구청, 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머니가 2천만 원을 유산으로 남기셨는데 은행 대출도 1,500만 원 있으십니다. 그 외에 주변 사람에게도 빌린 돈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상속을 받아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네, 우선 어머니의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 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를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만일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단순 승인 상속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답변 드릴게요.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연고자의 자격으로 법원에 재산을 나눠달라는 부녀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부녀심판이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녀 심판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